x와 y를 트랜잭션 행렬에 두 트랜잭션을 표현하는 데이터 객체라고 할 때 1은 항목을 구입했을 때, 0은 항목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를 표시합니다. 고객에 의해 구입되지 않은 상품의 수가 구입된 상품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SMC와 같은 유사도 척도는 모든 트랜잭션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대칭 이진 속성으로 구성된 객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카드 계수가 자주 사용됩니다. SMC와 자카드를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01은 x가 0이고 y가 1일 때의 빈도인데 두 개가 되겠습니다. F10는 x가 1이고 y가 0인 곳의 빈도로 1이 되겠습니다. F00는 x와 y가 모두 0인 경우로 7개가 되겠습니다. F11은 두 개가 모두 1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MC는 F11 더하기 F00를 나머지 전체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0.7이 되고 J는 F11이 0이기 때문에 전체 계산한 값이 0이 됩니다. 계산 결과 SMC는 두 객체 XY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오고 자카드는 두 객체 XY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어떤 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에서도 시밀러리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문서는 종종 각 속성이 특정 용어, 단어의 발생 빈도를 표현하는 벡터로 표현됩니다. 문서들이 수천, 수만의 속성, 용어를 가지기는 하지만 각 문서는 0이 아닌 속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희소해집니다. 트랜잭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유사도는 공유된 0값의 수에 종속되지 말아야 됩니다. D1과 D2를 두 개의 도큐먼트 벡터라고 할 때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덧 프로덕트의 공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D1 벡터와 D2 벡터가 나와 있는데 D1과 D2의 덧 프로덕트를 구하면 값이 5가 됩니다. D1의 크기는 6.481이 되고 D2의 크기는 2.449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결과는 0.3150이 됩니다. 두 문서가 유사할수록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1에 가까워지고 다를수록 값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Extended Jaccard Coefficient는 확장 자카드 계수로서 타니모토 계수라고도 합니다. 문서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면서 이진, 바이너리 속성의 경우에 이전에 배웠던 자카드 계수로 축소됩니다. x와 y가 유사할수록 EJ 값은 1에 가까워지고 다를수록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Correlation, 상관관계는 객체들의 속성들 간의 선형관계에 대한 촉도입니다. 두 데이터 객체 x와 y 사이에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됩니다. x와 y의 correlation을 구하는 식은 x와 y의 covariance를 x의 standard deviation과 y의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눈 값입니다. covariance, 공변산을 구하는 것과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 통계 표기법과 정의를 사용합니다. 시각적으로 correlation,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러 플롯, 삼포도를 통해서 -1에서 1까지의 similarity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고 0으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낮은 것이며 1로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입니다. 상관관계의 단점은 선형적, 리니어한 상관관계만 밝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y는 x자승처럼 다른 관계가 있어도 비선형적인 관계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본 예제의 경우 y는 x자승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x의 평균값은 0이고 y의 평균값은 4이며 x의 표준 편차는 2.16, y의 표준 편차는 3.74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코릴레이션 값은 0이 됩니다. 즉,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별됩니다. Information Based Measure는 정보에 기반한 척도입니다. Information Theory, 정보이론은 잘 발달되어 있고 Broad Applications, 넓은 응용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Some Similarity Measures, 어떤 유사도 척도는 Based on Information Theory, 정보이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정보이론과 데이터 마이닝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Variable 혹은 Event X에 대해서 n개의 Possible Value 혹은 Outcome을 가질 수 있습니다. x1부터 xn까지입니다. 각각의 Outcome은 확률을 가지는데 p1부터 pn까지입니다. x의 엔트로피 h of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곱하기 log2 pi가 됩니다. 엔트로피는 0과 log2 n까지의 값을 가지며 measured in bits, bit로 측정이 됩니다. 다음은 동전을 던지는 것에 엔트로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p, 뒷면이 나올 확률이 q equal 1-p일 때 엔트로피 h는 -p log2p -q log2q가 됩니다. 이때 p가 0.5, q가 0.5라면 fair coin, 공정한 코인이라서 h는 1이 됩니다. 만약 p가 1이거나 q가 1인 경우에는 엔트로피 h가 0이 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four side die, 네 면의 주사위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가 주어지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헤어 컬러가 black, brown, blonde, red, other 5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카운트는 각각 75, 15, 5, 0, 5로 되어 있고 전체 개수는 100입니다. 이 경우에 probability p는 0.75, 0.15 등으로 계산이 될 수 있고 -p log 2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탈 엔트로피는 1.1540입니다. 이때 맥시멈 엔트로피는 5개 그룹이 모두 5분의 1의 확률로 같은 값을 가질 경우인데 이때 log2 5가 돼서 2.3219가 최대 엔트로피 값이 됩니다. 엔트로피 h를 구하는 식에서 probability pi가 count mi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옵저베이션 예제에서 전체 옵저베이션 개수 m은 100이었고 블랙헤어 옵저베이션 m1은 75였습니다. 따라서 p1은 75 나누기 100이 돼서 0.75가 되었습니다. 다른 pi 값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경우 엔트로피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continuous한 데이터는 카운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식이 필요합니다. Mutual Information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I of xy는 h of x에다가 h of y를 더한 뒤 h of xy를 뺀 것이 됩니다. 이때 h of xy는 joint entropy라고 합니다. h of xy는 마이너스 시그마 i, 시그마 j를 pij, log2 pij에 대해서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pij는 x의 i번째 값과 y의 j번째 값이 함께 일어날 확률입니다. discrete variable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Mutual Information의 사례입니다. 왼쪽에는 student status가 undergrad과 grad에 두 가지 캐리고리가 있는 테이블이 있고 grade는 A, B, C에 세 가지 캐리고리가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joint entropy 값을 구하기 위해서 2 곱하기 3의 6가지 캐리고리에 대해서 p log2p를 계산하였습니다. Mutual Information을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 엔트로피와 y 엔트로피를 더하고 x와 y의 joint 엔트로피를 빼면 0.1624가 나옵니다. Similarity를 결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k번째 attribute에 대해서 similarity를 sk of xy라고 하겠습니다. k번째 attribute의 indicator variable delta k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delta k는 디폴트 값이 1인데 delta k가 0이 되는 경우에는 asymmetric attribute면서 두 오브젝트가 0의 값을 가질 경우 혹은 missing value가 있을 경우입니다. overall similarity, 전체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은 delta k를 sk에 곱해서 전체 합을 구한 뒤 delta k의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similarity를 결합하는 데 있어서 attribute마다 weight 값을 설정해서 다르게 취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전체 similarity의 공식은 wk delta k sk를 곱해서 총합을 구한 뒤 wk delta k를 곱해서 총합을 구한 것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미nkowski distance에 wk를 추가해서 weighted distance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attribute의 weight 값이 높을 경우 그 attribute의 차이는 distance에서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density는 데이터 오브젝트가 특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density는 proximity, 근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density의 개념은 clustering과 anomaly detection에서 사용됩니다. 유클리디안 density는 볼륨당 포인트의 숫자를 나타내고 probability density는 데이터의 distribution,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프 기반 density는 connectivity,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유클리드 density에는 그리드에 기반한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같은 크기의 볼륨으로 rectangular 셀을 만든 뒤에 그 안에 있는 포인트의 숫자를 density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rectangular 셀 안에 파란 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파란 점들의 숫자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클리디안 density를 센터 베이스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레디어스 안에 있는 점들의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ggregation, sampling, dimension reduction, feature subset selection, feature creation, discretization과 minorization, attribute transformation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ggregation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애트리뷰트를 하나의 애트리뷰트로 만들거나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목적에는 데이터 리덕션이 있는데 애트리뷰트나 오브젝트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Change of Scale에서는 city, 도시가 지역이나 state나 country로 aggregate 될 수 있습니다. day, 매일이 week, month, year로 aggregate 될 수 있습니다. 더 스테이블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데 variability가 줄어들게 됩니다. 왼쪽은 average monthly precipitation, 매달의 평균 강우량이고 오른쪽은 average yearly precipitation, 매년의 평균 강우량입니다. 시간이 month에서 year로 aggregate 되면서 그래프의 variation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링은 데이터를 줄이기 위한 테크닉입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on에서도 사용하지만 최종적인 Final Data 분석에서도 사용합니다. 통계학자들이 샘플을 하는 이유는 전체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샘플링이 활용됩니다. 샘플은 전체 데이터셋의 representative, 대표성이 있어야 잘 동작합니다. 샘플은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property, 속성과 유사해야 representative, 대표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8,000, 2,500포인트로 줄어들면서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속성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링에는 간단한 랜덤 샘플링과 stratified, 층화된 샘플링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샘플을 한 뒤 모집단에서 제거가 되면 sampling without replacement라고 부르고 모집단에서 제거가 되지 않으면 sampling with replacement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오브젝트가 여러 번 선택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Stratified Sampling에서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고 하나의 파티션 안에서 랜덤하게 샘플하는 방식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샘플 사이즈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완벽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10개의 같은 크기의 그룹이 있을 때 샘플 사이즈가 10개에서 60개로 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그룹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샘플될 확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urse of Dimensionality는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dimension,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가 점점 sparse, 즉 많은 셀들이 0값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dimension이 2에서 50까지 증가하면서 density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density가 감소하게 되면 클러스터링이나 outlier detection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게 됩니다. Dimensionality Reduction은 차원 감소로서 Curse of Dimensionality, 차원의 저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구되는 시간과 메모리를 줄입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더 쉽게 시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피처들을 없애고 노이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크닉으로서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등이 있습니다.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목적은 데이터의 variation,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찾는 것입니다. Feature Subset Selection은 데이터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Redundant feature를 제거할 수 있는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attribute가 중복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urchase Price는 Sales Tax가 페이된 것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Irrelevant feature도 제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생의 ID는 그 학생의 GPA 정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ID 정보가 그 학생의 입학 연도와 학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그 학생의 미래 GPA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처를 제거하는 것과 반대로 새로운 피처를 creation,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새로운 attribute가 그 데이터셋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새로운 attribute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일반적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feature extraction은 피처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로부터 엣지를 extract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를 새로운 스페이스로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urier Transform이나 Wavelet Analysi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새로운 스페이스로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두 개의 사인 웨이브에 노이즈가 더해져 있는데 이것을 Fourier와 Wave Transform으로 변환하면 오른쪽에 두 개의 큰 프리퀀시 피크와 작은 노이즈들이 더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터를 통해서 이 작은 노이즈들을 제거하면 깨끗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Discretization, 이산화는 Continuous Attribute, 연속적 속성을 discrete한 값으로 바꿔줍니다. A potentially infinite number of values, 잠재적으로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수들을 mapped into a small number of categories, 작은 수의 캐리고리로 분류를 해줍니다. Discretization, 이산화는 commonly used in classification, 분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Many classification algorithms work best, 많은 분류 알고리즘들이 다음과 같을 때 잘 동작합니다. If both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have only a few values, 독립적이거나 종속적 변수들이 몇 개의 값만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Discretization이 유용한 것을 iris 데이터셋을 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iris 샘플 데이터셋은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을 배울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 다음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세토사, 볼시칼라, 볼시니카입니다. 네 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sepal width와 length. 여기서 sepal은 꽃잎입니다. petal width와 length가 있는데 petal은 꽃받침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면 이 4개의 non-class attribute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꽃의 타입인 클래스를 분류해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petal length를 x축으로 하고 petal width를 y축으로 하는 샴푸도입니다. petal width가 작고 petal length가 작은 경우에 세토사입니다. petal width와 length가 둘 다 미디엄인 경우에는 versicolor입니다. petal width와 length가 모두 하이인 경우에는 virginica입니다. 만약 이렇게 꽃잎의 petal length와 petal width만으로 분류가 잘 된다면 꽃받침의 sepal length와 sepal width attribute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떤 attribute를 사용해야 분류가 잘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supervised가 등장하면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unsupervised가 등장하면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discretization, 이산화에 적용하게 되면 unsupervised discretization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값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petal length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supervised and discretization은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클래스 레이블 없이, 즉 unsupervised된 방식으로 다음의 데이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equal interval width, 동등한 인터벌 간격을 사용해서 4개의 값들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은 각각 동등한 그룹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equal interval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qual frequency를 적용해 보면 이전보다는 그룹핑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파란색과 주황색은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K-means를 사용하게 되면 4개의 그룹으로 잘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means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배울 때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제이션은 이진화라고 하는데 continuous attribute나 categorical attribute를 바이너리 변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제이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도 쉽고 데이터 양도 적게 들 뿐더러 계산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너리제이션, 이산화는 association analysis, 연관 분석과 다른 알고리즘들에서 사용되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transformation은 attribute의 전체 값을 함수를 통해서 다른 값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사용되는 함수로서 x의 k승 혹은 log x, 2의 x승, x의 절대값 등이 있습니다. normalization은 정교화라고 하는데 애트리뷰트 간의 차이점들을 조절하는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의미합니다. standardization, 표준화는 각 애트리뷰트 값에서 평균을 빼고 이를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언스나 비즈니스나 각 도메인마다 중요한 메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대개 attribute transformation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코시스템 사이언티스트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Net Primary Production이라는 NPP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다음의 세 그래프는 미네아폴리스, 애틀란타, 산파울로, 브라질의 세 지역에서 NPP 값을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표는 세 지역의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네아폴리스는 아틀란타와 양의 상관관계인 0.759를 보여주고 있고 산파울로와는 음의 상관관계인 마이너스 0.75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미네아폴리스와 아틀란타는 지리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지만 산파울로는 남반구와 북반구로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attribute 값에서 normalization을 수행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면 seasonality, 계절적 요소가 사라짐으로 해서 아래 테이블에서 보듯이 correlation 값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